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아들 하나, 딸 둘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 31살 세이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저희 부부가 만나게 된 인연과 한국 생활 중 겪은 놀라운 일에 대한 것이에요. 특히 한국 분들과 결혼한 외국인 와이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가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이제 세이코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희들이 처음 만난 것은 한일 청소년 교류 사업 덕분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저희 동네로 봉사활동을 왔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했는데 저는 어려운 한국어 단어를 통역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입장인 저로서는 고등학생에다 잘생긴 한국인 오빠가 유창하게 일본어를 하는 것이 너무 멋있었죠. 봉사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저는 따로 오빠를 불러 세워 어쩜 그리 일본어를 잘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는 하교길, 오빠의 숙소까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의 아버지는 오빠에게 영어보다도 먼저 일본어를 배우게 시켰는데 이웃나라이자 악연이 깊은 일본을 잘 이해시키고 싶어서 그러셨대요. 그게 일본이 할아버지에게 한 끔찍한 만행 때문이라 했는데 일본인인 제가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이야기하는 게 더 듣고 싶어서 조심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많이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오빠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학교에서는 절대 들려주지 않던 이야기였으니까 말입니다. 일본은 과거 1900년대에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뒤 식량, 자원, 심지어 호랑이까지 온갖 물건들을 수탈했대요. 심지어 이길 수도 없는 전쟁에서 끝까지 발악하기 위해 한국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이제 전쟁에서 패할 위기가 보이자 한국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시키면서 같이 멸망하려고 했대요. 오빠의 할아버지도 일본이 강제로 전쟁에 참여시켜 동남아시아의 정글에서 미군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합니다. 미군뿐만 아니고 일본군은 항복할 바에 돌격으로 생을 마치는 것이 철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빠의 할아버지도 부대 사령관에게 패배가 임박했으니 돌격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죠. 그 명령을 듣자마자 한국인 병사들에게 일본군 장교가 먼저 돌격하라며 수류탄 띠를 둘러줬더라는 겁니다. 미군이 저 동굴을 통해서 들어오는 순간 그들을 껴안고 함께 자폭하라면서요. 그들은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할아버지와 한국인 동료들은 공포로 벌벌 떨었죠. 그런데 일본인 장교들이 숨어 들어간 동굴이 우르르 무너지더니 천장에서 미군들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운이었죠. 그렇게 한국인 동료들과 할아버지는 미군을 보자마자 위아 코리안, 코리안 하면서 총구를 들이대며 고함을 지르는 미군에게 간신히 항복하고 목숨을 부지했다고 해요. 미군들도 이해가 갔대요. 일본군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민간인들까지 돌격병으로 이용하면서 미군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런 추악한 일본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을 정말 넘어서려면 오히려 일본을 잘 배우라는 가르침을 아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오빠가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의심했죠. 역사책에는 전혀 없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건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멈춰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가해자인 일본이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오빠에게 전했습니다. 오빠는 빙긋 웃으며 제대로 된 사과는 일본 정치인들이 해야 하지만 너만이라도 이렇게 들어주고 진심을 전해주니 고맙다고 말해줬죠. 저는 그날 오빠의 웃음에 반해 한국에 오빠가 돌아가는 날 혹시 이메일 주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오빠는 흔쾌히 제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서로에게 답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4년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는 오빠를 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열심히 입시를 준비해 도쿄의 대학에 진학한 뒤 한국 교환학생을 신청했습니다. 오빠는 그 사이 서울의 최고 명문 로스쿨에 진학해 한국의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마침 오빠도 휴가를 받아 부산의 본가에서 쉬고 있었고 저도 한 학기를 보낸 후 방학이어서 만날 타이밍이 딱 되었죠. 저희는 부산의 광안리에서 그 옛날 하교길처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입시 때 고생은 안 했는지, 한국 생활은 잘 적응하는지,
그리고 저는 오빠에게 군 생활은 힘들지 않은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련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와 오빠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죠. 이렇게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수십 번을 데이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의 사이가 되었고 몇 년의 연애 끝에 혼인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지낼 줄로만 알았죠. 저에게 이런 병마가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까요? 저는 생리 외에도 자주 출혈이 났습니다. 아랫배와 다리에도 통증을 느꼈어요.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니까 남편에게 검진을 받아봐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뭔가 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면 워낙 암검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남편에게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미리 말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제 생각보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인 남편의 아내일 경우 외국인이라도 무료로 자궁암 검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자궁암 검진을 받으러 갔죠. 거기서 좀 난처하고 나쁘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이 여자분이시긴 한데 제 다리를 벌리고 검진을 받는 게 워낙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제 다리 사이를 보이는 것은 남편에게 밖에 없어서 의사분께서도 제가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릴렉스 하시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던지 일본 여자들은 이상한 지점에서 순수하다는 소리를 했죠. 남편도 되게 짓궂은 면이 있다니까요. 하여간 검진을 해보니 역시 자궁경부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3기가 아닌 1기에 조기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조기 치료를 위해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었어요. 말이 3가지 치료 방법이지 모든 과정이 정말 힘들고 고난스런 일이었죠. 수술을 하고 나서 완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몸이 원체 그리 건강한 편이 아니었기에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투여가 몸에 잘 받지는 않았죠. 그러나 남편은 일하지 않을 때에 항상 제 옆을 지켜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자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기에 나는 정말 한국에 온 것이 행운이다. 언젠가는 걸릴 병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버텨냈습니다. 한국 의사분들의 솜씨도 좋아서 원래는 다른 나라의 자궁경부암 수술의 경우 난소를 지키지 못하고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많대요. 하지만 한국은 난소도 지키고 방사선에 잘 사라지지 않는 암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고통스러웠던 방사선 치료도 그 수술을 잘 해주신 덕에 덜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니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완치까지 하게 되어 아이 셋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보를 조금만 더 잘 알고 있었다면 남편에게 돈 때문에 괜히 망설이다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다른 여성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리고 남편분들도 자신의 아내가 이런 증상인 것 같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저처럼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내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코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좋은 조언을 남겨주셔서 세이코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예방할 수 있는 병을 악화시키지 않게 적극적으로 검진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